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9일 심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엄청 또 추워지네요. 예, 눈이 오늘 하루 종일 좀 내리는 그런 날인 것 같은데요. 다들 퇴근길 조심히 퇴근하시고, 시장 상황이 이제 계속 반전되고 있죠. 예, 어제 미국장이 이제 21선, 나스닥 기준으로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한 번에 이제 회복하면서 상승의 추세에 이제 복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제 오늘 뭐 종목단으로 상당히 또 강한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밤새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빅팜들의 또 이제 인수 소식들, 또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2월 2일 날 또 출시한다는 소식까지 해서 이제 호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의 흐름 자체가 이제 상승 추세 속에서 최근 어떤 조정을 보였긴 하지만, 올해 상반기 상당히 기회의 영역들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오늘 문득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웃돈을 매수하게 될 주식을 찾는 게임이다 라는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XR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을 꾸준하게 이제 커버를 드렸는데, 결국 이제 언론에서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겠죠. 출시를 또 앞두게 됐고, 이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3, 4개월 전에는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없었던 그런 영역들이 결국은 북적이지 않았던, 투자들이 북적이지 않았던 그런 영역들이 미래에 또 좋은 기회의 어떤 흐름들을 보인다는 것을 다시금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보다는 미래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들, 우리가 항상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이벤트든 어떤 트렌드든 어떤 성장 기술이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좀 알게 해주는 것 같고요. 오늘만 보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같이 오늘 장에서도 한번 읽어보면서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26% 빠졌고요. 코스닥은 0.6%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쪽에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한 이유는 오늘 삼성전자의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시장 기대치에 좀 못 미치면서 2% 넘게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지수 자체가 조금 좋지는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이제 오늘 상승 종목 수도 뭐 압도적으로 많았고, 플러스권 거래대금 최근에 한 10조 정도 계속 터지고 있죠. 개별주 장세의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구도도 외국인이 양시장 모두 이제 순매수 해줬고요. 선물 쪽은 좀 순매도 했네요. 어쨌든 뭐 좋은 모습들 계속 나타내고 있고, 공인이 수급 52조, 신용융자 잔고는 17조 8천억 수준입니다. 어제 미국장이 중요했죠. 나스닥 기준으로 이제 2.2%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1.4% 상승, 다우도 0.58% 상승. 오늘 이제 아시아권 증시도 니케이가 1% 상승에 홍콩, 대만은 약보합 정도, 뭐 상해까지 그냥 보합권 정도 됐고요. 어제 미국장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면요. 일단 10년물 국채금리 이제 떨어졌고, 뭐 등락이에요. 예, 왔다 갔다. 낙폭과대에 따른 좀 반등할 때 지수 조정 명분이 좀 됐던 것 같고, 나스닥 증시를 제가 분석을 해드릴 때 결국은 이제 21선을 깼는데 이걸 빠르게 회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거 한 방에 이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띄었습니다. 이게 다시 또 내려서기보다는 지지받는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확실하게 좀 상승 추세 다시 복귀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감지됐었는데요. 어디서 좀 감지가 예상 확률이 좀 높았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21선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제 양봉으로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한 방에 이렇게 21선 회복하는 흐름으로 연결됐고, 이런 것들은 추세 다시 복귀할 확률을 굉장히 알려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조정을 겁낼 필요 없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던 이제 근거였던 건데요. 기존에 이제 저항선이 또 지지 라인에서 이렇게 또 형성이 됐었고, 이제 기술적인 어떤 형태 이런 것들도 사실상 이제 좀 그 추세 복귀 가능성을 좀 높이고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되면서 미국장 어제 좀 좋은 어떤 흐름들 만들어 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차트 보면요. 코스피 지수 차트도 코스피 지수 차트는 오늘 삼성전자 때문에 오늘 상승 출발했죠. 1% 상승 출발했지만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이제 하락하면서 음봉으로 좀 전개됐지만 이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증시는 갭상승으로 이제 시작해서 갭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음봉이긴 하지만 상승 추세를 좀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업종별로 이제 헬스케어 업종 최근에 이격 조정 과정 좀 거치고 있고 소프트웨어 쪽도 무난하게 상승 최근 네이버 카카오 좋죠. AI 관련된 모멘텀이 반영된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 업종은 삼성전자가 2% 빠졌는데 그냥 약보합 정도예요. 21선 지켜내고 그래서 제가 볼 땐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은 아니고 4분기 실적입니다. 4분기 실적을 지나간 실적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세를 뭐 꺾이게 만드는 그런 요인은 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증시는 삼성전자의 약세로 인해서 지수가 좀 이제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코스피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였다면 사실 SK하이닉스가 이렇게 1% 상승하기는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어쨌든 적자폭이 반도체 부분의 적자폭이 이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나간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추세를 형성하는 부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이제 1% 상승하면서 반도체 업종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어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줬고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도 뭐 등락이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중요도는 좀 떨어질 것 같고 오늘 대폭적으로 이제 빅팜의 그 바이오 기업들이 인수 소식들이 나오면서 오늘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기조의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뭐 큐라클 이런 종목 14% 급등하고 또 파로스 아이바이오 이제 AI 쪽이죠. 3% 상승, 큐로셀도 이제 2.7% 상승하고 에이프릴바이오 또 레고캠바이오도 2.4% 상승하면서 이제 약간 정거장 개념의 구간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벨바이오도 4% 상승에 알테오젠도 6% 상승으로 상승세의 어떤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마크로젠이 상한가를 보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여기서 큰 손들의 어떤 매집 패턴들이 좀 전개되면서 제가 이제 신년 초 스마트 리포트로도 이제 신년 초 스마트 리포트를 어떤 종목으로 이제 출발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마크로젠이 그동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왜 상승을 못했냐면 이제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 상승을 안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시세의 어떤 업종의 시세 흐름을 같이 또 추종하는 모습들이 전개됐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전방위적으로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강세가 도드라졌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뭐 녹십자도 한 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툴젠도 2.5%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지아이노베이션이 7% 상승했는데요. 이게 무상증자 100% 무상증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주가 부양 성격이 좀 있는 것 같고 이 매물이 좀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적인 좀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Y바이오로직스도 오늘 플러스권 냈고 뭐 대체적으로 오늘 뭐 종목별 흐름들은 뭐 좋은 시세 흐름들을 좀 내어줬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XR 관련된 기업들 스코넥이 9% 상승으로 장기 평선을 돌파시켰습니다. 버네트도 6% 상승으로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는 패턴들 만들어지고 있고 이노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로 5일선 타면서 상승의 추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가 이제 가격이 비싸죠. 460만 원. 이달
19일 미국에서 사전 판매 들어간다는 이제 공식 판매 이제 일정을 밝혔고 2월 2일 날 이제 공식 판매가 시작된다. 올해 출하량은 한 50만 대 정도 추산되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완판되거나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되면 또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 품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저는 이거 조기 품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애플의 첫 공간 컴퓨터 비전 프로가 이달 말 미국에서 사전 판매를 시작한다. 공식 판매는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홈페이지를 통해 비전 프로의 사전 판매를 19일 오전 5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고 공식 판매일은 2월 2일입니다. 예상보다 좀 빠른 거예요. 한 3, 4월 정도 되지 않겠는가 예상했는데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출시 일정을 이제 잡았다. 전망이 3월로 미뤄질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했는데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는 거고요. 애플은 1월 중 비전 프로를 대량 출하할 수 있게 됐다. 애플 분석 전문가 거밍치라는 또 이제 애널리스트가 있죠. 1월 첫째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거밍치는 비전 프로의 올해 출하량이 50만 대 수준이라고 추정을 했다. 출시 이후 1년여간 장기 품절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거 장기 품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가격이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뭐 팬덤이 큰 또 이제 애플이라는 브랜드에 또 9년 만에 새로운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경험들이 과거에 우리가 신제품을 내놓은 게 뭐 애플 워치 뭐 여러 가지 패드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것들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른 사용자 경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는 상당히 빠르게 매진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3D를 통해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 다른 세상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 기능. 하여튼 뭐 사용해 보면 어떤 느낌일지 좀 알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미국에서 뭐 판매가 되고 향후 판매 국가를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은 또 언제 될지. 애플이 출시 국가 순서를 밝히진 않았지만 아이폰 등의 경우를 이제 고려하면 뭐 이제 서구권 쪽하고 이제 중요 이제 시장인 중국 쪽 이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이폰도 2, 3차 출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중으로 출시되지 않겠는가 예상을 하고 있고 459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은 비전 프로를 뭐 이제 VR, AR 뭐 이런 걸로 얘기하지 않고 있죠. 공간 컴퓨터라고 지칭하면서 강력한 개인 컴퓨팅으로 가는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어준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십 년간의 애플 혁신에 기반을 둔 비전 프로는 우리에게 공간 컴퓨팅을 선보였으며 예전에 보아왔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엄청 자신만만하죠.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내용 한번 체크해보죠.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기사가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시장 주가도 이제 빠지게 된 건데, 일단은 뭐 메모리 반도체 쪽의 실적이 개선되는 거는 좀 확인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연말 재고가 연초 대비 50% 이상 축소되면서 재고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지나간 실적보다는 이제 올해 1분기 또 2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KB증권에서는 1분기 영업이익을 4.5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QOQ 이제 분기 대비 60%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1년 만에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메모리 반도체 1.3조. 또 갤럭시 24 출시에 따른 이제 믹스 실적이 3.5조 플러스 개선으로 4.5조 추정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반도체 쪽의 가동률 상승을 가정해도 생산 리드 타임 고려할 때 올해 실질 공급 기여는 제한적 수준에 그러니까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막 좋아진다 이렇게 좀 보진 않은 것 같아요. D램 가동률 확대는 공급 부족에 직면한 HBM DDR5에 집중되는 가운데 선단 공정 전환에 따른 실질 캐파는 축소되고
낸드는 보수적 감산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가 판매 축소를 통한 적자는 빠르게 축소될 전망이다. 따라서 2024년 디램 낸드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46%, 29% 상승이 예상되어 본격적인 실적 개선 국면 진입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작년에 실적은 뭐 4분기까지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별로 좋진 않았던 거고, 결국은 이게 시클리클한 게 이렇게 이 밸류를 높게 평가받기 어려운 거예요. 21년도 보시면 영업이익이 51조죠. 22년도 43조죠. 올해는 지금 6.5조. 내년도 이제 좀 개선되면서 35조로 이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밸류 수준을 이 시클리컬한 영역, 메모리 쪽하고 또 이제 스마트폰 쪽에 매출 이익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으로서 다소간에 이제 밸류를 크게 높이기는 좀 쉽지는 않다. 뭔가 좀 새로운 혁신, 새로운 제품, 또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되겠죠. 오늘 또 2차전지 대장주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실적도 나왔습니다. 역시나 지금 시총 상위 그 반도체 또 2차전지 대표주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부진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AMPEC 그 이제 보조금 받는 요 부분을 빼면 뭐 영업이익률이 1% 정도밖에 안 되는 건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그만큼 좀 부진했다. 예, 작년도 좀 부진한 게 주가에 그렇게 좀 반영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주식들을 투자 관점으로 볼 때는 안 좋을 때 사면 돼요, 사실.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또 성장 산업이지 않습니까? 바이오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진할 때 그럴 때 이제 투자 관점을 가지면 되고, 나중에 또 좋아지는 어떤 국면이 나타나겠죠. 지금 배터리 가격 하향되는 부분들, 또 이제 소재 가격 하향되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좀 안 좋은 매출과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어쨌든 뭐 배터리 시장, 전기차 시장은 뭐 시계 문제잖아. 일시적으로는 뭐 경기 부침에 따라서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지만, 뭐 장기적인 어떤 우상향은 뭐 뚜렷하기 때문에 안 좋은 국면에서 관심을 가지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우리가 이제 주식을 오늘만 보면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같이 대표 종목들 막 실적 안 좋게 나오고, 뭐 작년에 이제 바이오 막 안 좋은 소식만 나오고 이런 것들 봤잖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XR 관련된 기업을 제가 굉장히 영상에 많이 담았어요. 뭐 3,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어쨌든 현재를 볼 때는 뭐 투자들이 북적이지 않는 곳이 어디인가를 계속 보는, 이제 찾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영역의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낮은 위치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미래에 뭔가 좋은 소식들, 실적이 늘어날 어떤 기업들, 이런 것들을 찾는 거거든요. 저 정도 이제 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는 거죠. 언제? 현재. 근데 현재 오늘만 보면서 분석을 하다 보면 그냥 가격 등락에 따라서 올라가니까 좋은 거구나, 내려가니까 뭔가 안 좋은 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그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내는 이런 뭐랄까, 이런 그 인사이트가 좀 생기지 않는 거죠. 미래를 내다보는 게 필요한 거죠. 미래를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미래에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죠. 노력을. 그러니까 미래에 결국은 어떤 걸 찾는 게임이냐면 뭐 단순히 실적만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웃돈을 주고 매수하게 될 확실한 이유가 있는 종목을 찾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애플 비전 프로 출시 확정되면 이제 당연히 그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사람들 야 뭐지? 수혜주 뭐지? 또 어떤 영역이 또 관심이 있을까?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관심도가 붙으면서 웃돈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전 프로가 막 초기에 막 매진 행렬을 보여. 그러면 이제 더 웃돈을 주려고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들을 현재 시점에서 찾는 건데,
현재 시점에서는 북적이지 않는 곳을 찾는 거죠. 지금도 막 북적북적 되고 있는 거는 이미 웃돈을 주고 사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 차익을 내는 그런 기회는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게임이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 그 흐름은 시총 상위주들 오늘 코스피 쪽 좀 조정 성격도 좀 많이 띄는 것 같고요. 코스닥도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3.6% 조정을 받았고 오늘 바이오 종목이 좋았죠. 알테오젠 비롯해서 HLB 이런 기업들은 좀 시세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플랫폼 기업들 여전히 강하네요. 아프리카 TV 비롯해서 강한 시세 흐름들을 내어주는 모습을 띠고 있고요. AI 관련주들 뭐 강한 기조 흐름을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가 지금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제 GPT 스토어가 이제 출시되면서 여기에 따른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또 킬러 앱이나 플랫폼, 또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는 구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AI 테마가 발현했을 때는 뭐 전방위적인 AI 테마주들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하드웨어였던 뭐 GPU, HBM, 뭐 IP 팹리스, 온 디바이스 이런 쪽으로 움직였고, 이제는 이런 쪽으로 자금들이 이동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하고 카카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네이버 이런 기업들 이제 3,400억 정도 순매수 들어왔고, 셀트론도 오늘 뭐 보합 정도, 요 정도 선에서 좀 멈추는 흐름들 전개시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TV 아까 보셨듯이 플랫폼 기업들 최근에 굉장히 좋은 소식들 내고 있죠. 이스트 소프트가 이틀 연속 상한가 같고 AI 휴먼 관련된 기업입니다. 알테오젠, 에이징랜드도 이제 온 디바이스 관련된 기업이죠. ISC 반도체 쪽이고, 그래서 오늘 뭐 반도체 쪽, AI 쪽 플랫폼 기업들 뭐 고루고루 이제 움직임을 보이는 시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 뭐 종목별 흐름들 뚜렷하게 나타났고, 상반기 장세는 뭐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 중소형주들의 굉장히 퍼포먼스가 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날씨 많이 춥죠. 저도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 그 컨디션이 조금 떨어지는데요. 네, 하여튼 다들 몸 조심하시고 퇴근길 조심히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박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